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작년에요.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코스닥 시장에서 메릴 린치 창구로 매수세가 갑자기 유입이 되면, 갑자기 또 매수세가 갑자기 매도세로 바뀌면서 주가가 쭉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한 현상이 코스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자, 이 일종의 메릴 린치 괴담이 작년에 형성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면서 급기야 금융당국에서 관련한 조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그 현상을 이제 여러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서 보게 된 내용들, 그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보게 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메릴 린치 창구를 이용한 헤지펀드가 문제이지만, 자, 우리나라에 잘못된 투자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작년에 개인 투자자가 셀프로, 호구가 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세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증시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개인 투자자에게 있는 신앙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시에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세력에 관해서도 세력이 있어야 개인 투자자도 먹고 산다. 떡고물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저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은, 그 잘못된 신앙은 개인 투자자를 호구로 만들어서, 자, 스스로 외국인이면 외국인, 세력이면 세력, 그들에게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과거 99년, 2000년에 발생했었던 현상 하나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년에서 2000년 초반, 요때는 어떤 증시 상황이었느냐. 자, IMF 사태 지나고 99년에 증시 폭등하면서, 자, 여름 이후에 IT 버블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화려하게 퍽 터질 때입니다.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주르륵 떨어졌죠. 자, 그런데 그 시기 때 좀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99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관찰했어요. 자,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유입되면 연일 상한가, 그냥 하루 이틀 상한가도 아니고요. 한 닷새, 열흘, 이렇게까지 상한가 가는 지금으로선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매입했네, 외국계 창구 이꼴 외국인이다. 그러한 믿음이 생겼고,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은 상한가 간다라는 신념이 강해졌습니다. 실제 99년에는 이 전략이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연말 즈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해 99년입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아이고, 순간. 저도 생각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20년 전, 그때 연말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하면 그 이전 같으면 상한가 쫙쫙쫙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를 하고 나면, 자,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눈치채고 추격 매수를 하면서 단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단기 투자 계좌하면은 바로 넘버원이 대신증권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신증권 수수료 비싼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때 당시는요, HTS를 대신증권에서 매우 혁신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타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 대신증권을 그때 당시 20여 년 전엔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쫙 몰려오면
이상하게 그다음부터는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요. 뭐 99년에는 뭐 워낙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2000년 IT 버블 붕괴된 후에는 이게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뒷설거지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를 해서 쫓아 들어갔더니 그때가 상투 그러면서 훅 꺼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게 실제 그랬다 합니다. 자, 외국계 창구를 쓰는 개인 투자자는 자, 외국인, 노랑머리 외국인이 아니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예, 검은머리 외국인. 자, 검은머리 외국인이면 누굽니까? 예, 뭐 홍콩이나 뭐 일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 여기서는 이제 한국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해서 장난질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실제 많이 돌았고 실제로 이렇게 이 방법을 쓰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부 계셨을 정도였어요. 20여 년 전에. 외국계 증권사야 한국 사람도 증권사니까 예, 계좌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죠. 자, 어쨌거나 외국계 증권사 창구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이꼴로 생각했는데 그 신화가 오히려 역이용된 상황이 그때 당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화는 그때로 끝나야 되잖아요. 하지만 현재도 그때 당시의 신화가 노골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 방법을 아직까지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일부 개인 투자자분 중에는 저 방법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저 흔적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 증권사 HTS에요. 현재가 화면에 창구 분석, 예, 뭐 거래 동향, 뭐 그 화면 보시면은 화면도 아니죠. 현재가 옆에 탭, 예, 클릭해 보시면 매수 상위 증권사, 매도 상위 증권사 나오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외국계 핫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아, 얼마나 친절합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가 외국계 창구 쓰는데 내가 열심히 사면 한국 사람들이 쫓아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예. 분명히 이건 너무 쉬운 이거 뭐 문제지에 답안지 펴놓고 예,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2018년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HFT, 예,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고빈도 거래, 예, 고빈도 거래를 이용한 프로그램 투자 전략이 한국 개인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완전히 작년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한국 시장의 코스닥과 소형주를 예,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냥 뭐 1,000분의 1초마다 막 주문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냥 우리 손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결국 작년에 제법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손해를 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것 좀 조사해 달라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외국계 증권사라는 존재 어떻게 보면 좀 외계인 같은 예, 그런 면이 있죠. 뭐 지금은 요 모습입니다. AI 인공지능 형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가 예전에 쓰던 아무리 뛰어난 뭐 좋은 투자 방법이 있더라도 그저 이제 외계인들 손에 놀아나는 그러한 형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년 1년 예, 메른치 창구를 통해 가지고 거래 대금이 폭증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 1월에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거래 대금 비중이 1월 달에는 2.3%, 그런데 7월 달에는 거의 5% 수준까지 크게 증가했고, 자, 요즘에는 다시 원래 지점인 2.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작년 한참 HFT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천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서 예, 수익을 낸 헤지펀드 시타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계 헤지펀드라고 하죠. 자, 그 자금이 이제 뭐 홍콩 쪽에서 운용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 HFT를 이용해서 코스닥이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매매해도 티가 나잖아요. 외국인이 조금만 들어와도 어머, 이 거래량에 외국인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 라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빨리 사야 돼 그래서 외국계가 원래 이렇게까지 사지 않는데 하면서 막 따라 들러붙고,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니 자, HFT에서는 결국 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겠죠. 한국 개인이 열심히 샀다, 주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매도 쳐가지고 주가 급락시키고 차익 실현하고, 예, 이런 형태가 예,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타난 게 한국 코스닥 시장과 소형주가 비이성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자, 증권거래세가 있다 하더라도 자, HFT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작년 코스닥 시장과 소형주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좀 자존심 상합니다만, 예, 외국계 계좌 추종 매매, 예, 이런 전략들 은근히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추종하다가 호구가 되고만, 예, 한국 개인 투자자의 현실이라고, 예, 좀 자존심 상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국계 증권사를 무조건 따라다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경제 TV를 보더라도 자, 아침 개장 방송할 때 어떻습니까? 아,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어느 종목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냥냥냥냥 이런 내용 나오죠? 예, 꼭 나옵니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외국계 창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앙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문화가 예, 투자자를 호구로 만들었습니다. 자, 6월 달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어요. 예, 0.3%에서 0.25% 인하됐죠? 다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 이렇게 인하가 되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렸던 예, 자,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를 휘저었던 HFT 고빈도 거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 중에 대부분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딩되어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이게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시세 조종과 같은 불법의 영역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HFT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누가 봐도 이거는 불법인데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HFT 정말 많은 고빈도 거래, 인공지능이 가미될 수도 있고 또는 단순한 프로그램 코딩으로 반복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뭐 대부분 아마 알고리즘화 되어 가지고 예, 단순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공지능화된 그 투자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쓰고 있는 단기 투자 방법을 계속 고집하거나 예, 뭐 다른 진화가 없게 되면요, 오히려 스스로 호구가 되는 지름길로 가는 그 모습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실적으로 단기 투자 예, 잘 하시는 분들 뭐 분명 몇몇 분 계십니다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단기 투자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예,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장을 길게 보고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길게 보고 투자를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앞서서 HFT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초 더 발전하면 그거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주문이 넣었다 들어갔다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쌀보리 게임 하는데 우리 인간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쌀보리 게임 있죠?
그 우리 학창 시절 때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쌀 하면 잡고 보리 하면 그냥 보내주고. 자, 우리 사람 손 뭐 1초에 한 2번 왔다 갔다는 요 정도로는 뭐 사람끼리 할 때는 이길 수 있지만 1000분의 1초 단위로 왔다 한다면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자, 특히 미시적인 시간 안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 시간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긴 시간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예. 뭐 1000분의 1초든 1초 단위든 요 시세가 움직이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HFT에서 막 깔짝깔짝거리면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겠지만, 자, 나는 긴 관점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뭐 어쩌라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애청자님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그 오르페우스라고, 예, 별자리 중에 검은 고자리, 예, 그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의 부인이, 예, 독사에 물려서 저승으로 갔는데, 오르페우스가 참 애처가여서, 예, 저승의 신 하데스한테 가서 부인을 돌려달라. 대신 하데스는 너 데리고 와도 좋은데 대신에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에서 뭐라 하든, 뒤에서 부인이 뭐라 하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 조건을 붙입니다. 자,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서 계속 부인이 부르는 것 같고 막 비명소리도 들리고 또는 뭐 여보 다 왔어요.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환청이 들리니까, 예, 결국, 예, 뒤돌아 딱 보는 순간 부인은, 예, 저승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죠. 그리고 슬픔에 빠져서, 예, 별자리 같은 그 신화인데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만 나고 수익을 못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 저기 이제 저승에 있는 수익을 가져오기로 이제 하데스하고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단기적인 시세에, 예, 연연하지 마시고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시세에 흔들려서 뒤돌아보는 순간, 예, 예, 수익은 다시 저 밑바닥 저승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HFT 뭐라 하든 이겨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이 영상은 칼럼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복습하시겠다, 러펀드가 좀 어떻게 자세히 썼나 보고자 하시는 분은요, 영상 상세 보기에 보시게 되면은, 예, 칼럼 링크가 있으니까요. 예, 그 칼럼도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자, 성공 투자 우리 애청자님들 꼭 만들어 가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배할 투자 시대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